안녕하십니까. 성명학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학습 내용은요. 호화, 예명, 필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닉네임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을 사용하듯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내가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호를 하나 지어서 늦게나마 내 우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장명에서 호를 장명 시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넣어야 될 어떤 관점에서 그 장명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은요. 네. 내 좌우명이 뭔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항상 그 호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게 한 있고 내 장점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고향을 또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어떤 호를 사용할까 그런 데 주의해서 써야 되고 이제 예명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 예명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잘된 것보다는 예명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한말로 그 잘됐다 떴다 이런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예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장명이라는 것은 오행의 원리에 맞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호도 기본적으로 성명학의 원리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또 그런 경우가 있죠. 호는 자유롭게 지어야 된다는 경우도 있죠. 네. 그 네. 호나 예명 같은 것은 장명 이론에 뭐 꼭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문장가가 소설가가 소설을 썼을 때 새로운 소설을 썼을 때도 필명을 또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성공한 단계에서는 굳이 편한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호라는 것은 개운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네. 안 좋았을 때. 네네. 네. 이럴 때는 또 본인이 그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장명의 원리에 의해서 짓는 게 또 좋습니다. 그러면 발음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꼭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 개운을 그렇습니다. 위하거나 네, 네. 목적이 있을 때는 네. 장명의 원리대로 하는 게 좋고 또 자기가 이미 성공한 이치라든가 또 특별히 원하는 바가 없을 때는 가볍게 짓는 것도 좋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냥 우아한 모습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비출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으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그 호와 예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는 것은 막 부를 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호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호는 이름 외에 누구나 호를 부를 때는 이름 대신 호만 부르거나 성명 앞에 붙여서 성명과 함께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성씨에 붙여서 성명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 명외 명이라 그래요. 명 외에 또 명이라 그러고 예명 같은 경우에는 또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까지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호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태계라는 호를 가지고 있으면 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태계 그냥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태계 이황이라 그래서 호 앞에 본명 앞에 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계라 그래서 또 성에 붙여서 이렇게 이름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말기의 고성인데 원효 대사께서 소성거사라고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의 아들 대문장가죠. 그래서 설총은 빙월당이라는 이 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또 네. 조선시대에는 호를 대개 한자로 지었고 한말 이후부터는 우리말 한글 호를 지었는데요. 우리말 한글이 좋죠. 듣기에는. 네. 네, 그래서 가람 이병기라든지 외솔, 최연배, 늘봄 이렇게 소설이나 문장가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 외에도 또 많죠. 우리 한글로 쓰는 분들은. 예, 한글이라고 말을 하면 그 주시경 선생님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말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우리말을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호도 아마 한흰샘이라고 해서 원래 한이란 글자는 그 한단고기 이런 것처럼 그 박달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흰샘 하면 크고 흰샘이란 뜻인데 그 이미지는 그 추구하는 바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이제 이때 일제시대에 우리말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시고 22살 때 벌써 국문론이라는 그 어떤 우리 국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업적이 아주 지대하셔서 한글을 얘기할 때 한글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시죠. 근데 우리말을 지킨 사람은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호가 한흰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선조들의 굴곡된 인생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나를 또 숨기기 위해서 호를 또 많이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에서 호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소의 사용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닉네임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 개명이 어려운 경우나 직업상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될 때, 네. 또는 처하는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이름이 필요할 때, 네, 이런 경우에 이름 대신 아호나 예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닉네임 아호 예명을 함부로 이렇게 토탈해서 우리가 아호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러한 사상에서 서로 간의 친구라든지 이렇게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아호나 예명으로 본인의 기운을 보완하고 그 운의 흐름을 길하게 한다면 더욱 성취 발전의 길로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호는 유명 인사들이나 독특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그동안에는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반인도 자신의 발전과 품위를 위해 아호를 많이 갖습니다. 사주나 본명의 부족한 운을 보완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보완하여 크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광이라는 이런 호를 썼고요. 거산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썼는데 이 내용은 보면은 거산이라 그러면은 거제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 태어나고 네. 정치를 시작한 것이 부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향과 부산을 이렇게 합쳐서 거산이라고 이렇게 또 불렀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광리라 그래요, 고향이. 그래서 네. 후광리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또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했죠. 이런 경우도 있고 보면은 또 우리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살아오는 삶의 이념으로 백범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백범에는 그 조선시대에 이런 하층민회로 대표하는 백정의 백자를 따고 네. 일반 범부에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호에는 이렇게 자기의 그 고향이라든지 인생 좌우명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뜻이 담겨가 있어요. 네. 네. 이러한 호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아호라고 그러고요. 아호라 하면 글자 그대로 이름을 대신하여 우아하게 나를 지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이나 자를 대신하여 사용하고요. 타인도 이름 대신 불러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호는 우들은 또는 선생이 지어주며 스스로 지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짓는 호를 자호라고도 그럽니다. 네. 그리고 성명이라든지 기명이라는 이런 직업적인 명도 있고요.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 종교를 가질 때 이런 걸 쓰죠. 법명이라 그러고. 아명은 어릴 때 부르는 이름으로 부친이 주로 지어주고요. 태몽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또 그때는 의학적인 분야가 또 발달되지 않고 이러니까 천한 이름을 또 많이 지어줬죠. 네, 귀할수록 천한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간명이라는 것도 있고요. 갈래 후에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잘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의 고개편에 보면은 남자는 20세에 갈래를 향하여 행하여 성인이 되면 자를 짓고 여자는 15세에 결혼하게 되면 비녀를 꽂으면 자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간명 대신에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친구끼리 서로 자를 지어주기도 하고 스승의 제자의 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이 많이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스승이 제자의 자를 많이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호의 쓰임은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면은 기운을 보충해주는 개운의 쓰임이 있고요.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계명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호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개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계명의 대상으로 쓸 때는 음양오행에 맞는 성명학 이론에 맞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네.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호의 장명에는 우리가 그 고려 중엽에 이규배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은 장명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규보는 호가 백운거사인데요. 백운거사의 어록에 보면은 호의 장명 방식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처를 지명하거나 장소에 대해서 호를 지었고 기르는 초목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또 자기의 호를 지었고 깨달은 이치나 진리와 관계되는 개념에 대해서도 호를 지었고 지향하는 바의 목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좌우명이라든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 목표라든지 또 고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짓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이제 장명의 원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호의 장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고요. 호는 좀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우주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라서 성명학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운의 목적으로 작명할 수 있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을 이름을 통해 발산시켜 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호를 작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주에 필요한 오행의 한자나 뜻을 취하고 장명의 이론에 따라 길한 이름을 장명하게 됩니다. 또는 장명의 이론을 벗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을 발산하는 한글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용신이라고 많이 그래요. 네. 네, 용신에는 발음에 대한 또 용신이 있고 또 글자에 대한 또 자원에 대한 용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색깔이라든지 우리 집에 보통 보면은 내 사주에 나무가 없다 그러면 목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듯이 내가 목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나무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짓는 것도 오행의 이치에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다 옷이거든요. 옷. 내가 어디에다 옷을 입혀야 될 것인가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물이 사주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예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명은 연예인들이 주로 예명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명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을 주로 예능인이 직업의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데 주로 예명인이라 그러면은 직업상, 사업상 또는 자신의 이미지 부각이나 품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명을 사용하는 사람 증가하는 추세고 예명은 호와 달리 성명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본명처럼 사용하고 성을 바꾸지 않고 명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성명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예명을 지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름이 촌스럽거나 직업상 추구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아서 예명을 사용했는 경우도 있고 독특한 느낌이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이름이어서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전반적인 걸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래서 유일한 3가지 경우에 예명을 바꿔서 다들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예명을 사용하면서 이분들이 유명하게 되었지 예명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유명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명은 이미 자신의 직업 적성 선택으로 사주 운명의 구성 운을 참고하여 운 좋고 복 많은 세련된 예명으로서 자신의 노력과 확실한 예명을 부운이 도움되어 성공하고 유명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의 그 사주라든지 이거를 도와주는 운 이런 개념에서 예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지금 배우라든지 탤런트 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념해야 될 것은 가수분들 있잖아요. 네.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고 또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이게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우라는 것은 역할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딱 그 이미지가 부각되면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명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영속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사람은 뭐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극이나 어떤 맡은 역할이 있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경우하고 다 다르게 이렇게 지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연예인들은 평범한 이름이 좋아요. 그 영화라든지 그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네. 바뀌면은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네네. 이미지를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필명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나 시인, 서예가, 기자, 학자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명이나 아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당, 서정주, 추사, 김정희, 춘원, 이강수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가 또 소설을 쓰니까 이름도 많이 짓는 경우가 있겠죠. 네. 예. 필명이 많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예, 그럴 네.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방정환 선생님 있죠. 우리 어린이 지킴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아마 그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린이에 대한 대접도 소홀하고 어린이에 대한 어떤 뭐 각성이 안 돼 있을 때인데 어른이란 말에서 어린이란 말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파 방정환이잖아요. 소파는 이렇게 잔물이라고 작은 물, 잔물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쓰실 때마다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필명을 다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깔깔박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어린이들 그 동화나 만들 때 이럴 때 쓰신 거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거의 20개 이상 그 20개를 전후해서 그 필명을 썼는데 그때도 또 역시 뭐 일본 경찰의 그 감시나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필명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 필명 중에는 뭐 몽중인, 꿈속의 사랑, 또 몽견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뭐 북극성도 있고 뭐 SW생,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필명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이렇게 그 필명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필명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보면은 1인이 다 호를 쓴 것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도 꼭 이제는 그 유명인이라 그래서 호를 사용하고 예명을 사용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인터넷 속에서도 많은 또 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인에 다 호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이 단계에서 해야 될 호, 다음 단계 성취했을 때 다음 단계에서 또 써야 될 호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늙어서 또 쓰는 거하고 젊었을 때에서 또 의욕적인 호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늙어서는 또 그렇게 내가 또 많이 또 그렇게 또 뭐 성공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호를 이렇게 지으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고려 중엽의 문장같이 이규보 선생 장명법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삼억호 선생이라 그렇고 지었고요. 백운거사, 지지헌, 사가제, 자오당, 남원장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또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문장가이신 허균께서는 교산, 성소, 학산 이렇게 지었고 이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태계로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은 또 다양한 호를 지었었어요. 지산, 태계, 도산노인 이렇게도 있고요. 조선 대학자이신 이익께서는 율곡, 석담, 우제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수 선생님도 호가 여기 적었지만 100개나 된다 그래요. 호가 예. 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호를 사용했으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호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어디에 그 소속대가 얽매인 호보다는 자유로운 그렇게 분방한 호를 장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와 예명, 필명을 보면은 아호, 예명, 필명도 성명학의 3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명학의 3대 원리라는 것은 소리로 우리가 말을 전하고 파동이잖아요. 네. 이 세상의 기운은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하고 문자로 써야 되고 쓰면서 나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익혀서 나의 반성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명학의 3대 원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명학이 그 동양 오술에는 상학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역이라든지 상을 볼 때도 그 말로서 소리를 다 할 수가 없고 소리로서 그 뜻을 다 전달할 수가 없으니 네. 상형을 해서 문자의 모양을 해서 그 뜻을 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러한 그 3대 원리에 의해서 장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명에 의해서 보셨듯이 아호 예명을 잘 짓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명을 장명 이후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는 그렇게 사례는 분명히 많고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잘된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예, 누구라도 운 좋고 복 많으며 성공하는 아호, 예명, 필명을 갖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센서이면 또 우리가 또 앞으로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이렇게 깊이 박힌 것이 그 생각지 못한 말이에요. 네. 성공한 후에 예명을 짓는 경우는 없다. 네. 그냥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아주 어르신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호와 예명, 필명에 대한 배움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